네이버 플레이스 중요한 건 다들 아십니다. 말로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컴퓨터를 켜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세팅해라고 하면 이제 막상 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심차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왕초보도 무조건 따라할 수 있는 플레이스 세팅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쓰면 된다. 제가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왔으니까 한번 이 영상 보시고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이거 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스 세팅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실 매드컴퍼니의 이무성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컴퍼니의 이무성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무성 팀장님은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만 200개 이상 해보신 분입니다. 그 200개를 세팅한 노하우를 최근에 강의까지도 런칭을 해주셨잖아요. 강의에 대한 수강생 홈페이지 후기를 봐도 정말 세팅 강의에 대한 극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저희 강의가 또 유료 강의잖아. 네. 좀 무료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되는 항목들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오늘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진짜 꼭 필요한 부분들만 가져왔으니까 한번 네네. 이 영상 보시고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이거 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나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목차 한번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사진, 두 번째 메뉴 탭, 세 번째 쿠폰, 네 번째 예약, 다섯 번째 리뷰,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그냥 세팅부터 광고 운영까지 다. 네. 아, 이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야, 근데 사실 이게 항목들, 목차의 항목들만 봐도 그냥 정말 중요한 것들만. 네, 이게 꼭 필요한 것들만 준비를 했어요. 좋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목차에 설명드렸죠. 대표 사진 먼저 시작해 볼게요. 그 대표 사진은 어떤 사진을 올리면 좋을까요? 일단 봐주셔야 되는 게 내 매장을 먼저 검색하기보다는 내 매장과 관련 있는 키워드를 먼저 검색하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내 플레이스가 나왔을 때 대표 사진인 두 장이 먼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의 사진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내 플레이스의 유입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장의 사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보통 저희도 많은 대행업체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이잖아요. 대표님들은 대부분 외관이나 내부 사진을 많이 활용을 하셔서 대표 사진을 꾸며 놓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 음식점으로 예를 들면 음식점에 오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판매하고 계신 주력 메뉴를 바탕으로 대표 사진을 꾸며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외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뭘 파는지.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손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뭘 파는지, 어떤 사진을 세팅해야 되는지가 관건이네요. 네, 그게 가장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예시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실제 대행 사례고요. 저희한테 대행을 맡기기 전에는 보통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외부와 내부로 설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먹음직스러운 사진으로 연출을 했더니 매출이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뛰게 되었습니다. 대표 사진, 그 업체 사진은 여러 장 설정할 수 있고 순서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모르시는 대표님들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왼쪽 상단 업체 정보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아래로 내리시면 이렇게 업체 사진을 추가해 주세요 라는 문구와 저희가 설정해 놓은 대표 사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순서 설정이라는 키 있죠.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누르고 움직이는 대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순서 설정 잘못해가지고 이쁜 사진을 저기 뒤로 가 있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저희 찍어놓은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추천드리는 건 그 계절별로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날씨 진짜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시원한 맥주나 음료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니즈들을 잘 찾아내서 대표 사진 순서를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면 지금 저희는 이렇게 맥주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주된 메인 사진은 첫 번째로 놔주시고 그 다음에 간접 경험 될 수 있도록 맥주 사진을 두 번째, 그 다음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고연령층에 대한 대표님께 이렇게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창을 작게 빼주시고요. 컨트롤을 누른 채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네, 그러면 진짜 엄청 크게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내 매장 플레이스가 고객님들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크게 보고 우리 매장의 매력이 잘 노출되고 있고 어필되고 있는지를 대표님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 누르고 아래로 쭉 내리셔서 저장하기 한번 꾹 눌러주시면
대표 사진 순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지금 같은 시기에 대표 사진들 보면 막 겨울에 세팅해가지고 아직까지 그대로 두신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막 크리스마스 때, 네. 눈 올 때 찍어가지고 그대로 막 사진 방치해 두시고. 네, 아직도 트리가 있는 대표 사진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딱 보고 이제, 아, 우리 집도 맥주 파는데, 우리 집도 시원한 어떤 게 있는데 라고 하면, 그냥 이제 이거 보고 그대로 순서 바꿔서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진짜 간단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 첫 번째 꿀팁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메뉴 탭. 근데 네. 이제 이 메뉴판 사진은 그대로 그냥 올리면 되지 않나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 메뉴 탭은 고객님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고 이 드래그를 내리고 싶게끔 만드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 매장과의 차별점을 두어서 메뉴 탭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경쟁 매장과의 차별점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똑같이 첫 화면이고요. 왼쪽에 업체 정보로 들어가셔서 메뉴 정보를 클릭해 주세요. 상단에 메뉴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대표님께서 판매하고 계신 메뉴명을 먼저 작성해 주시고요. 가격을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촬영을 해주신 메뉴 사진을 등록해 주시고 그에 맞는 메뉴 설명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이 완료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메뉴 탭을 설정할 때 제가 경쟁 매장과의 차별점을 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이 바로 이 무료 메뉴 탭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공짜로 주고 계신 그런 무료 메뉴를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 게 없다고 해도 활용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같은 거. 네, 이게 친절은 기본. 고기는 모두 다 우리가 구워드립니다. 뭐 이런 식의 가게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 가능해요. 무료 메뉴가 거창한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진짜 뭐 가게 나가실 때 자판기 커피 한 잔 뭐 이런 식으로도 충분하게 사진 찍어서 무료 메뉴 탭을 활용하실 수 있고 마무리 입가심 하라고 추팝주스 준비해 주신 대표님도 간혹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매장이 이런 것을 무료로 주고 있다는 장점을 어필하셔야만 합니다. 이제 어떻게 카피라이팅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따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뭐 고객님들이 큰 걸 바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무료 메뉴 탭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절은 기본. 뭐 고객님들 모두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시잖아요. 메뉴명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가격을 그냥 0원으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메뉴 사진은 대표님의 얼굴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으로 꾸며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이게 고객님들한테 비춰졌을 때 그 신뢰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직접 이제 웃는 모습을 찍어서. 네. 대표님 실제 서빙하는 그 모습 그대로. 네. 그걸 메뉴 사진으로. 네. 좋습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면 제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뉴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분 좋은 응대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팅 짜서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고요. 이 메뉴 탭도 순서 설정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 삭제를 눌러주시고 여기 왼쪽에 짝대기 3개 보이시죠? 이걸 누른 상태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사진 그리고 내가 어필하고 싶은 음식 순서를 설정하시면 메뉴 탭 설정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료 메뉴 탭은 웬만하면은 2번째나 3번째 사진으로 노출시키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유가 있나요? 대표 사진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고객님들이 메뉴판을 보는 이유는 우리 매장에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더 강조시키기보다는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인 메뉴를 먼저 어필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략적으로 메뉴판을 짜셔야 돼요. 네, 다 짜셔서 아래로 쭉 내리신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메뉴 탭 설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하시는 실수가 하나 있어요. 보통 메뉴명, 그 다음 설명까지는 잘 적어주시는데 사진을 잊고 사진 세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시키는 그러한 메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시키잖아요. 알아야죠. 네, 그래서 사진은 필수로 찍어주신 다음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잘 메뉴 탭을 세팅하신 그런 대표 사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사례는 칼국수집입니다. 칼국수가 특이하게 육수가 마늘 육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마늘 하면은 솔직히 먹고 나서 입이 텁텁하고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셔서 나가실 때 한 잔 마실 수 있게 깔끔하게 입가심 하실 수 있도록 레몬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무료 메뉴로 등록하는 게 포인트네요. 그래서 이렇게 플레이스 메뉴 탭 잘 설정을 하고 무료 메뉴 탭으로 경쟁력을 높여서 실제 구리 맛집 상위 노출까지 한번 이어졌습니다. 뭐 이러한 작은 디테일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도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로직에
충분히 반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직관적이진 않아도 이런 메뉴 설정을 잘 함으로써 방문자들이 좀 체류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네, 이제 그게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충분히 될 수 있죠. 어... 세 번째는 쿠폰이죠.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가장 강력하게 사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근데 이게 쿠폰이 진짜 뻔한 건데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혜택을 좀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의 대표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설정하시는 게 간혹 있으세요. 맞아요. 네, 근데 고객님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고객님이 먹고 싶은, 고객님이 원하는 것을 쿠폰으로 설정하시는 게 신규 고객 유입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니까 이렇게 시원한 걸 주면 좀 잘 먹겠구나. 그리고 고객님들도 현장에 왔을 때 다 좋아하더라. 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름철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요. 술을 판매하고 계신다면 생맥주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럼 바로 실습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여기에서부터 버튼이 달라져요. 왼쪽에서 마케팅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쿠폰 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신규 쿠폰 만들기라고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인해 준다 라고 하면 할인 쿠폰, 어떤 것을 증정해 준다 라고 하면은 증정 쿠폰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 증정품을 먼저 정해 주시고요. 그거에 맞게 사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쿠폰 사진을 저희가 등록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대행을 진행할 때는 이 쿠폰 사진을 보통 사진으로 등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IF 파일이라고 그 여러 장의 사진이 자동으로 넘겨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데 이 GIF 파일을 만드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일단 사진으로라도 설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생맥주인데 이 생맥주를 좀 더 맛있어 보이게끔 하는 그런 한 줄의 카피라이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뭐 별건 아니고 네.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딱 마시고 하나 하잖아요. 네. 그런 추임새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쿠폰명을 이제 시원한 생맥주. 네. 뭐 튀기면 바삭. 뭐 이런 느낌 아시죠? 이러한 한 줄 카피라이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쿠폰 다운로드 숫자나 전환율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위트 있게 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뭐 100% 공짜, 100% 무료 이런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쿠폰은 어차피 100%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네. 꼭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되는 거네. 근데 꼭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아래로 한번 내려볼게요. 쿠폰은 허들을 가장 낮추는 게 가장 좋아요. 네. 그래서 모든 고객에게 제공. 만약 쿠폰을 처음 설정하시는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제가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쿠폰 노출 시간, 상시 노출로 활용을 해주시고요. 예약보다는 방문, 예약, 주문 모든 고객님한테 보여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 유효 시간, 발급일 기준으로 저희는 7일 내로 설정을 합니다. 왜 7일이냐? 한 30일,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그냥 연기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쿠폰을 다운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까먹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한을 둠으로써 우리 이 가게를 가려고 쿠폰을 다운받았으니까 7일 내로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넷플레이스 쿠폰 탭을 보면은 곧 마감 임박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이런 긴박함을 주는 거네요. 네. 이런 걸 안 주면 다 까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쿠폰 총 몇 장씩 발행할까요? 수량 제한 있어요로 가주시고요. 하루 처음에는 5장으로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이것도 제한 없이 하다 보면은 손님들에게 그냥 막 뿌리게 되는 거지만 5장이 모두 다 소진되었다고 하면은 오늘 쿠폰 종료. 다음에 다시 찾아주세요. 라는 식으로 내일 찾아와야 할 이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뭐 종료되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네. 뭐 다음에 올 때 한번 쿠폰 다운받아 봐야지 이러지 않고요. 여기 얼마나 잘 되길래 쿠폰이 다 내가 올 때마다 이렇게 종료가 되나 해가지고 내일 무조건 내가 한번 1바로 한번 와본다. 1등으로 한번 와본다. 라는 식의 경쟁심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전략적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보시면 한 사람에게는 한 장까지 발행을 하고 그럼 한 아이디당 한 장만 다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쿠폰을 들고 오신 고객님을 봤을 때는 신규 고객이라고 유출할 수 있겠죠. 딱 한 장만. 네. 그 다음 여기서 가장 놓치고 계신 게 대표님 줬으면 대표님도 고객님한테 뭘 받으셔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대표님 뭘 받을 수 있냐? 방문자 리뷰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맥주 한 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비싼 값을 할 수 있도록 리뷰를 써주세요 라는 식으로 저희는 초간단 미션
저장하기 플러스 방문자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조건을 걸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 조건을 걸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는 게 여기에서 가장 큰 꿀팁입니다. 마지막에 적는 쿠폰 이름은 쿠폰 메인 명 위에 쬐꼬만하게 나오는 글씨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뭐 시원한 생맥주 한 잔 무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발행을 하면은 쿠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 뭐 쿠폰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신규 유입이 발생했냐. 그래서 실제 대행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제 확인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어제 확인했을 때 360 다운로드였고요. 그다음 사용 완료가 170회였는데 지금도 더 늘었네요. 와, 이 정도면 거의 전환율이 50%입니다. 네, 거의 50% 진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키포인트가 그냥 생맥주가 아니라 다른 생맥주를 취급하고 계신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그 해당 브랜드를 언급해서 쿠폰을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다른 가게들은 그냥 생맥주 주는데 우리는 이거 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표님은 실제 저희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오픈 이래로 이렇게 최고 매출 찍어본 게 처음이다. 야, 진짜요? 네. 와. 단순히 다운로드 쿠폰 그 다음에 전환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매출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쿠폰만 쓸어온 게 또 아니죠. 그리고 뭐 또 먹으려고 뭐 주문도 하고 그런 매장 매출도 높여주고 뭐 이러한 진짜 일련의 과정들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항목이 나오죠. 바로 예약입니다. 자, 이 예약 탭 왜 설정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이 예약 탭 대부분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 전화 예약으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요즘 따라 부쩍 더 전화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의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네이버 예약상 네이버에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셔서 그러한 고객님들도 놓치지 않게끔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표님이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한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8명 이상, 10명 이상 하는 단체 손님은 우리가 그 가게를 가도 되는지 먼저 문의를 옵니다. 우리 지금 갈 건데 수용 가능하신가? 이런 걸 한번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네이버 예약상으로 표출을 시켜주고 표현을 해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고객님 입장에서도 수월하게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냥 들어오시는 손님보다 예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객단가가 훨씬 더 높아요. 예약을 했다는 행동 자체가 벌써 나는 구매를 하겠다 라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벌써 확정 짓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한번 제대로 먹어야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같은 인원으로 왔다고 해도 훨씬 더 객단가 높게 주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내 매장은 좀 너무 협소하고 내 매장은 좀 너무 바빠서 예약을 받을 시간이 없다. 네, 이런 사장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이런 대표님들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대표님 근데 그러면 저희 영업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면은 12시간 내내 바쁘시냐? 근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바쁜 시간대만 피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직접 어떻게 그 예약 탭을 설정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첫 페이지고요. 왼쪽을 보시면 예약 주문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예약 주문 버튼에 예약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약 상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예약 상품 등록하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통은 그냥 일반 예약으로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 홀이 있거나 룸이 있거나 이러한 자리는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매장에 어울리는 예약 상품명을 한번 카피라이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접 경험이 되고 다른 가게에는 좀 너무 딱딱하잖아요. 일반 네. 예약.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고깃집이라고 하면은 고기 굽지 마세요. 수월하게 한번 예약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장난이 섞이도록 그렇게 설정하시면 가장 좋죠. 그 다음으로는 사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 버튼 눌러주시고요.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약 상품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다른 고깃집들 정말 많잖아요. 그 고깃집들 다 제쳐두고 왜 우리 가게를 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글 자체가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봤을 때 뭐 여기서는 고기 굽느라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불판 앞에서 애써주지 마세요. 그건 저희의 몫이니까. 딱 맛있게 구운 타이밍에 그릇에 담아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링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것을 좀 강점으로 어필하는 글을 작성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도 또 꿀팁 하나가 나옵니다. 보통의 대표님들이 놓치고 계는 거. 바로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다면 이 항목인데요. 여기를 항목 추가를 눌러주시면 사진이랑 설명글을 적을 수 있는 란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안 하시죠. 이거까지 해야 되나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해야 되냐면 내 매장에 와야 할 이유를 충분히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자, 이제 대표님이 고객 입장이라고 했을 때 그냥 고기만 우리가 주구장창 어필하는 그 고깃집과 그다음 고기도 먹는 김에 그 인근에 있는 산책로나 그다음 백화점을 어필하는 고깃집이라고 하면은 그 두 가게 중에 어떤 가게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것과 동일합니다. 만약에 인근에 백화점이나 아니면 산책로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랜드마크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가게에 와야 할 이유를 훨씬 더 깊게 심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세팅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신세계 백화점 본점 5분 거리.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명글 한번 적어주시고요. 한번 읽어드리면 쇼핑 후 편하게 들리기 좋은 이곳. 즐겁게 쇼핑하신 후에 편하게 들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고기는 저희가 굽고 손님은 그냥 즐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사진이 훨씬 더 있으면 설득력이 있겠죠. 신세계 백화점 사진을 등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예약을 언제 받을 수 있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늘 운영합니다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30분 단위로 받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통 고객님이라고 하면은 30분 단위, 그러니까 좀 자잘자잘하게 쪼개놨을 때 더 이용하시기 편하거든요. 뭐든지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고객님이 만약에 5시 반에 입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선택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때 잘못 1시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예약 상품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꼭 30분 단위로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약 운영 시간은 대표님 영업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보통 대표님 영업시간이 만약에 10시부터 그 다음 밤 10시까지다 라고 했을 때 그 해당되는 날짜 선택해 주시고 시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없다고 하면은 10시까지 다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또 이제 10시에 손님을 받기에는 다 클로징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안을 하셔서 8시 반, 1시간 반 전까지 라스트 오더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했을 때는 그 브레이크 타임을 고려하셔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2시에 브레이크 타임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1시까지만 주문을 받고요. 시간 추가를 눌러주셔서 그 해당 시간을 포함 안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이 5시에 끝난다고 했을 때 17시부터 다시 20시 30분이나 21시까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타임을 고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만 하시면 대표님께서 원치 않은 시간대에는 예약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대표님 업장의 상황에 따라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시간까지 설정을 했다. 그럼 다음을 눌러주세요. 했을 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설정하시면 되고요. 네. 인원이냐 건수냐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건수로 하고요. 하루 50건 정도 받을 수 있다. 넉넉하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10건에서 20건 정도로 한번 스타트를 해보고 우리 가게 상황에 맞게끔 10건씩 더 늘려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 받기가 가장 기본적인 탭이고요. 그 다음에 예약자 구분하기는 성인과 어린이를 구분할 수 있는 탭입니다. 뭐 멋진 성인, 귀여운 어린이 뭐 이런 식으로도 구분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원수 받기로 누르시면 됩니다. 최소 몇 명부터 우리는 최대 몇 팀까지 몇 명까지 한 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완료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예약 탭이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에 이 예약 탭을 설정하시는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이 검수를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 굽지 마세요 이러한 카피라이팅 자체가 검수단에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예약 그 다음에 판매하고 계신 그런 사진으로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주신 다음에 우선 검수를 먼저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검수가 첫 번째고요. 검수 다 받고 나서 저희가 알려드린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그 이후부터는 검수가 진행되지 않아요. 이 예약자 확인은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어플을 먼저 깔아주신 다음에 대표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알림이 뜨게 돼요. 예약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고요. 이때 방문할 겁니다. 라는 식의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 예약자를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총 2가지로 나뉘는데 예약 신청과 동시에 확정과 그다음에 관리자 확인 후 확정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뭐 굳이 예약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일이 확인 안 하고 다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약 신청과 동시에 확정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모든 고객님을 받기보다는 내가 선택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관리자 확인 후 확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보통 대표님께서 서비스를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상의 서비스를 내가 제공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더 좋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업체는 보통 인테리어도 이쁘고 음식도 진짜 먹음직스럽게 정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데이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SNS 감성으로 사진 찍고 싶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친구가 사진 찍는 거, 음식을 사진 찍고 있는 것을 뒤에서 사진 찍은 그러한 사진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 오면 SNS 너네 진짜 잘 꾸밀 수 있다. 우리 인생샷 건져가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은 거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진 세팅만으로도 실제 예약률 자체가 크게 많이 변했고요. 네,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업체가 저희 처음에 대표 사진 설명할 때 했던 사례로 들었던 그 업체입니다. 2천만 원 올랐다는. 네. 대표 사진도 먹음직스러운 사진과 예약 탭에서 이렇게 SNS 감성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사진으로 세팅을 했더니 이렇게 시너지를 내서 매출로도 이어졌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리뷰인데 리뷰가 또 지금 상위 노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항목이잖아요. 진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단순히 우리 서비스에 만족을 했으니까 리뷰를 써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줄 테니까 리뷰 써줄 수 있어? 라고 물어봐 주시면 가장 좋긴 합니다. 이제 꿀팁 알려드리면 리뷰 이벤트 포스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제공 품목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리뷰 이벤트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순서를 넘버링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뭐 1번에는 여기 들어가세요. 2번에는 이거 하세요. 3번엔 이거 하시면 되고 4번으로 리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옆에 보시면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기로 들어가셔서 이 순서대로만 작성을 하시면 리뷰 쓰기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 리뷰 이벤트 포스터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키워드를 넣은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라는 문구입니다. 뭐 그런 키워드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보통 대표님 업장에 그 주소를 확인해 주시면은 어디 동 뭐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메인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어디 동 맛집 키워드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을 활용하셔서 뭐 어디 역 맛집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키워드를 넣으시면 돼요. 저희가 보통 대행을 진행할 때는 이 키워드를 선별할 때 월간 검색량을 한번 파악을 합니다. 해당 키워드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검색을 이루어지는지 먼저 파악하는데 이러한 부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주소상에 있는 어디 동 맛집이나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 맛집을 넣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기 신사동이다. 그러면 뭐 가로수길. 네.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 네, 맞습니다. 뭐 대표님도 답글로 적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님도 리뷰에 적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좋죠. 금방 이제 리뷰 답글 얘기하셨는데 네. 리뷰 답글도 굳이 써야 되나요? 이건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리뷰 탭을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데 우리 매장에 방문을 원하는 잠재 고객님들도 이 리뷰 탭을 꼭 확인하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 고객님들의 방문을 이어지게끔 하려면 신뢰를 먼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 고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것을 답글로 한번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리뷰 답글 어떻게 작성하는지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보시면 리뷰 탭이 있어요. 리뷰 탭 들어가셔서 추천순을 먼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답글 쓰기, 우리가 답글 안 적었으면 답글 쓰기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답글 쓰기에서 간단하게만 적어주셔도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홍대 입구역 술집 춘장포차입니다. 가성비 좋게 맛있게 드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에 또 오시면 더욱 잘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짧지만 진심이 담기게끔만 적어주셔도 충분합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신경 쓴다라는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이러한 키워드들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역 술집이나 맛집 같은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노출도도 반영되고요. 고객님에 대한 신뢰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해당 우리가 타겟하는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네이버에서 노출도를 반영을 해줍니다. 모든 리뷰에 대한 답글을 달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최소한 추천순으로 상위 10개까지만 달아주세요. 왜 추천순을 10개냐? 플레이스에 들어가 보면은 리뷰 탭 클릭하자마자 보여지는 게 바로 추천순 리뷰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고 대표님께서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그럼 딱 10개까지 나오고 그 아래부터는 더보기 클릭을 하게끔 유도를 해요. 그래서 더보기가 나오기 전이 딱 추천순을 10개까지니까 최소한 이 10개까지는 달아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맡고 있는 업체 한번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가게를 오픈하기 전부터 저희한테 미팅을 가지시고 그 다음 계약을 하신 다음에 대행을 진행한 업체인데 첫 시작이다 보니까 파이팅도 넘치시고 현장에서의 또 서비스가 워낙 좋으세요. 그래서 대표님 저희 한번 진행을 해보면서 진짜 리뷰 한번 많이 쌓아보자 같이 다짐을 하고 갔던 업체거든요. 현장에서 진짜 적극적으로 리뷰 참여 유도를 해주셔서 주간 방문자 리뷰 83개.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바로 순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미사 맛집이라는 키워드 내에서 상위 노출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역시 이제 방문자 리뷰 수가 또 상위 노출에 있어서 가장 크죠. 네, 정말 큰 점수를 받고 있는데 바로 직결돼서 올라가네요.
네, 마지막 검색 광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예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그 전에 이 검색 광고가 왜 세팅을 해야 하는지부터 아셔야겠죠. 모든 업체가 해당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키워드 내에서 상위 노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가게는 어떻게 노출시켜야 되냐? 이 검색 광고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플레이스 광고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 뭐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상단에 노출되고 있는, 그리고 주황색으로 글씨가 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플레이스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플레이스에 노출되는 이 광고 칸이 2칸이었는데 최근 들어 3칸까지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실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또 첫 페이지고요. 위에 검색 광고를 눌러주세요. 나오면 광고 플랫폼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왼쪽 상단에 광고 만들기를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검색 광고 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광고의 유형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라고 하면은 딱 플레이스 유형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가 있냐 했을 때 네 눌러주시면 되고요. 해당 캠페인 이름은 대표님께서 정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매듭으로 정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예산 설정하실 수 있고요. 이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한 달 이 플레이스 광고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 그거 나누기 30으로 계산하시면 가장 편해요. 한 달에 플레이스 광고로 우리가 3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 계산을 해보면 10,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거 반영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10,000원. 그래서 저장하고 계속하기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플레이스 광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소상공인 광고도 있는데 일단은 플레이스 광고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똑같이 매듭으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정보를 눌러주시고 업체 정보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키워드들은 플레이스 광고 내에서는 키워드를 우리가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가 우리 플레이스 정보를 긁어 모아서 이 플레이스와 어울리는 키워드는 이런 것 같다 라고 유추하는 키워드들이 자동 반영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필요 없는 키워드들을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제외시켜야 할 키워드들이 많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간혹 경쟁업체 명이나 우리 매장 직접 명을 이렇게 키워드 노출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 데에는 광고가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가 지금 홍대 입구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만약에 서울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강릉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강릉 맛집, 너무 광범위한 키워드 내에서 노출된다고 하면은 클릭이 발생했다고 해도 실제 내 매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매장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조금 타겟군을 좁혀서 생각을 해주시고 키워드를 선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키워드는 다 연관 있는 키워드로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하루 예산 똑같이 10,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장하고 계속하기. 그 다음으로는 저희 아까 그 주황색 글씨로 나온다는 그 문장, 그 글을 쓸 수 있는 카피라이팅 그 홍보 문구 작성 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장의 사진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장에 어울리는 카피라이팅을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우리 매장이 만약에 술집이다, 저녁을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녁에 어울리는 글, 그러니까 이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님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목적으로 오는구나 라고 잘 생각해 보시고 카피라이팅을 정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데이트를 목적으로 왔다, 데이트 관련 글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처럼 술집인데 회식을 자주 오는 업체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에 맞게끔 오늘 회식은 바로 여기서, 카피라이팅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은 이 카피라이팅과 어울리는 사진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매장이 잘 어필될 수 있을 만한, 우리 매장이 왜 회식 장소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에 대한 그러한 카피라이팅과 사진 3장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회식을 참여할 때는 빠질 수 없는 게 또 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술을 좀 어필함으로써 회식 장소로 너무 손색가 없는 업체다라고 어필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 세팅까지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면은 광고 만들기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세팅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순서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봐주셔야 되는 게 입찰가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 광고가 기본 개념 자체가 클릭이 발생하면 돈이 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보통 입찰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광고가 몇 등에 노출될 수 있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참고하고 금액을 설정하냐? 네이버에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평균 광고 노출 입찰가를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예산은 저희가 먼저 정했죠. 그 다음에 평균 광고 입찰가가 지금은 780원이다 라고 했을 때
테스트 겸 우리가 몇 등에 노출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노출 입찰가에서 저는 10원을 더한 790원 정도 조금 더 상응하는 그런 입찰가를 설정하시고 우리 매장 내 광고가 몇 등에 노출되고 있는지 어떤 키워드에서 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입찰가를 설정했을 때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10원씩 낮춰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 메인 키워드 내에서 적정한 순위에 노출되면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금액이 빠져나간다. 이러한 최적의 효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주셔야 하는 건 매체에서 매체 노출 유형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추천 및 컨텐츠 지면 오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추천 및 컨텐츠 지면이 뭐냐면 다른 타 경쟁 업체 플레이스에 들어갔을 때 드래그를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은 그 업체와 비슷한 업체라고 추천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광고로 노출되는 그러한 장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제 노출은 되지만 손님들이 클릭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무의미한 광고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클릭이 발생하면 돈이 빠져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출수 대비 클릭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출은 많은데 클릭이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같은 입찰가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천 및 콘텐츠 지면은 꺼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PC와 모바일 입찰 가중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PC보다는 모바일로 검색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가중치를 저희는 보통 100대 120으로 가져가고요. 만약에 뭐 설릉에 위치한다, 이러한 오피스 상권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면은 반대로 PC 가중치를 조금 더 높게 두는 편입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핸드폰은 딴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다 PC로 작업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셔가지고 가중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장고 닫기 눌러주시면 세팅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봐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딱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일 및 시간대고요. 두 번째는 연령대. 그래서 타겟팅 탭 추가로 해서 요일 시간대와 연령대를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연령대부터 한번 해볼게요. 보통 모든 연령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택 연령대로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14세부터 18세, 19세부터 24세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오게 됩니다. 14세 미만은 노출 제외가 되어 있네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이 나이대 생각해보면은 스마트폰 가지기도 전이고 검색을 할 수 있는 연령대라고는 판단되진 않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봐주셔야 하는 게 바로 이제 14세부터 18세. 이건 왜 좀 눈여겨봐야 하냐? 대부분 아이들이 좀 장난식으로 그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진 않고 알맹이가 없는 거죠. 술집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법적으로도 이 술집에 방문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성년자들 그 다음에 우리 매장과 관련 없는 연령대를 광고 노출 제외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출수 대비 클릭수가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노출수를 최대한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클릭률 자체를 높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업장에 맞는 연령대에 그다음 맞는 타겟군에게만 광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고객님들만 유입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일 및 시간대입니다. 똑같이 요일 시간대에 타겟팅 변경을 눌러주시고요. 노출 요일, 그다음 시간대 설정을 눌러주시고 저희는 보통 점심과 저녁을 나누게 돼요. 근데 저희가 아까 카피라이팅 짠 게 회식은 여기서 라는 저녁 카피라이팅이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광고가 노출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를 저녁 때 그 카피라이팅에 맞춰서 회식 장소는 몇 시 정도에 우리가 한번 서치를 해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좀 러프하게 짜주시면 됩니다. 15시부터 그 다음에 뭐 20시까지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광고 설정은 15시에서 20시까지만 나타나는 광고로 설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점심의 소재를 짰다, 점심을 위한 광고다 라고 했을 때는 뭐 10시부터 2시까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식을 타겟팅한다 라고 하면 20시부터 24시까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에 맞는 카피라이팅을 준비해 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네, 오늘 저희 매듭의 매듭 마케팅의 실세 이무섬 팀장님과 왕 초보분들도 플레이스를 세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세부적으로 그 과정들까지 같이 공유해드렸는데요. 저희 이무섬 팀장님은 저희 홍대 맛집에도 상위 노출을 시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한번 보고 모르실 수 있어요. 돌려보시면서 내 플레이스랑 비교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 했는데 정말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문의 내용에 이무성 팀장님이라고 적어주시면 그 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저희 이무성 팀장님이 직접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